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정치팩토리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지난주 방송에 경주 월성원전 인접 지역 주민을 모시고 그간의 고통과 또 앞으로의 계획, 바람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신고리 3, 4호기가 위치한 울산 서생으로 가봅니다. 서생 지역 주민 모시고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고리 3, 4호기 설계온도 상향 조정 관련한 이슈 정말 제대로 끝까지 봐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입니다. 저는 울주 군민으로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변호사님 2주 만에 뵙는 거잖아요. 네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방송을 펑크를 냈는데 최대한 열심히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개인적인 사정은 나중에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궁금하다.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주일이 너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제 바쁘시죠? 네. 비가 좀 그칠만도 한데 계속 비가 와서 너무 걱정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저번 주에 백신을 맞고 다행히도 아무 이제 이상이 없어서 지금 가만히 기뻐해야 할 일인가? 그러네요. 네,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백신을 예약을 해놨는데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신체 나이 20대. 네, 맞습니다. 그럼 정치 팩토리 지금 바로 출발하죠.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시사 팩토리 100.3 목요일 코너. 정치 팩토리. 네, 서생면 어민 대표이신 고수성 평동 어촌계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또 하고 계신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저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이사장으로 있고요. 네, 받아들임이라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생면에 평동 어촌계의 어촌계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지난 5월 말에 발생한 신고리 4호기 화재 원인이 건설 당시 작업 지침이랑 달리 볼트를 느슨하게 조인 것이라고 한수원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4호기는 아랍에미리트 수출과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발각으로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이 컸고 운영허가 당시에도 안전성을 다 확인하지 않은 채 조건부로 운영이 허가돼서 문제였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화재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부실 시공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제대로 검증하자는 견해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인접 지역 주민으로서 당시의 갱음이나 구름을 다 보셨을 텐데 네,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깜짝 놀랐죠. 네. 예, 뭔가 평소 때 자주 일어나는 수증기 빼는 소리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해서 예, 이게 무슨 사고 났나? 도망가야 되나? 예. 그럼 평소에 수증기 뺄 때도 소리가 많이 나요? 예, 소리도 나오고 수증기도 보이고, 예,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 또 50분 늦게 막 이렇게 안내를 해줘가지고 주민들 정말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안내가 굳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언론에서 막 나오니까 네. 그런가 생각했죠. 주민들도. 주민 대표자들한테 뭔가 안내 문자 같은 것도 발송하지 않고 예, 그냥 언론을 통해서 아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었거든요. 한수원에 전화를 하니까 참 웃긴 게 자기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 아이고. 이게 무슨 사고냐 이러니까 예, 현재 조사 중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민 단체분들이 불렀죠. 좀 강하게 좀 시위라도 하겠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한수원에서 하루 만에 그 관련 자료를 만들어 와가지고 예, 간담회 형식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예,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울주군수를 대표로 하는 세울 원전 민간 환경 감시위원회가 감시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 기구가 신고리 4호기 화재 사건 당시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안전 검증 후 재가동 등 과정 전반에 제기능을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적 지역 주민으로서 느끼는 바를 알고 싶습니다. 감시위원회와 네. 감시센터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제 생각으로는 감시위원회의 전문성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시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서 필요하면 그 업무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감시센터에서 뭐 좋은 일을 하시겠죠. 감시하고. 근데 과연 이분들이 뭐 어디까지 일을 하고 있는지 네. 뭐 감시센터 정도 되면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제일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 범위 안에서만 일한 것 같아요. 네. 그럼 8월 9일 KBS 9시 뉴스를 통해 전국에 보도된 소식이죠. 한수원은 기후 위기로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신고리 3, 4호기 설계 온도를 3도 이상 상향 조정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원자로 식히는 냉각수 온도를 31도에서 34도로 높이겠다는 건데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외국의 경우 폭염이나 기후 위기로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원전 가동을 멈추는데 한수원은 냉각수 온도를 올려서라도 가동하겠다는 거죠. 한수원은 이미 2019년 3월 7일부터 준비를 해왔던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서생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모르죠. 이거 다 죽자는 거죠. 예.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 자체는 그냥 자기들 한수원을 가동시키기 위한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자연을 조금이나 생각한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세울전 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와 이제 감시센터 등은 좀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네.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감시위원회라고 만들어진 그 위원회가 사실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역 분들도 계시고 뭐 전문가들도 계시겠죠. 뭐 공개된 적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알 리는 없지만 네. 그 감시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도대체가 뭔지, 예, 네. 뭐 월급 주는 자리인지도 궁금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하는 건지. 서생 주민이 잘 모르는 그리고 예, 정보가 전달도 안 되는. 감시센터에는 소장님을 개인적으로 이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서 자주 만나서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래요. 네. 근데 감시센터에서 감시위원회 회의가 자주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뭐 어떤 논의를 하시는지 제가 항상-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좀 뒤져봤는데 네. 이 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울주 군수님이세요. 그래서 울주 군수님이 이제 임명한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네. 지역 주민들, 어민 대표, 주민 대표 이런 분들이 쭉 참여하셔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회의 결과는 1년에 2건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수성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 유무도 잘 모르고 상당히 형식적인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닐까 좀 싶네요. 그럼요. 군수님이 위원장이세요? 네, 좀 맞습니다. 오시라고 그러죠, 서생에. 너무 안 오셔요, 위원장님께서. 그러네요. 아이고, 참. 서생면 어민 대표신데 감시센터면은 당연히 계장님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네. 아마 그 어촌계가 여러 개가 있을 거고 네. 그 어촌계를 또 대표하는 누군가는 들어가 계실 텐데 실제로 이런 회의 결과가 주민들한테 아주 좀 친절하게 공유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네. 센터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따라 만나서 궁금한 거 묻는다. 근데 주민으로서 거기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신고리 3, 4호기 설계온도 상향 조정 논란은요. 어민들에게 진짜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 같거든요. 발전소 냉각수로 사용되는 해수를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 해수보다 수온이 거의 뭐 7도에서 9도까지 상승이 돼서 바다에 배출된다고 하는데 그 양이 하루에 1억 5천만 톤이라고 하죠. 근데 이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이 바다 생태계 변화를 좀 체감하시나요? 어때요? 전문가가 아닌데 네. 제가 체감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뭐 평소 일상에서 느끼고 네. 그냥 네. 제 눈으로 확인된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1억 5천만 톤이라는 이 수치는 네네.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하루에 산업용,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보다 많아요. 맞습니다. 예. 와, 어마어마한 그래요? 양입니다. 예. 정말. 너무 양이 많아서 사실 예. 체감이 안 돼요. 네. 그 확실한 거는 에너지 효율이 100%라고 가정을 해도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제로로 다 시키려면 원전에서 생산하는 아니면 그 혹은 그 전기를 생산하는 모든 발전소의 전기를 다 사용해도 제로로 못 만들어요. 이 수온을 저하시키지 못해요. 네. 예.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예. 그냥 바다를 뭐 다 죽이고 네. 지구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이 정책 자체가 설계 변경이라는 이 자체가 기후 변화, 뭐 요즘 뭐 탄소 중립, 온난화 이슈 뭐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킨스 자료에 의하면요, 국내 원전 중에 냉각수와 온배수가 흐르는 그 취수구에 해양 생물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원전이 갑자기 멈추는 그런 사고가 있었대요. 28회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잖아요. 신고리 3, 4호기 상황 어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알 수가 없죠, 저희들은. 그 정보 공개가 안 되고 네. 뭐, 사고 28회 있었던 것도 모르셨죠? 뭐 28회 뭐 가끔 한 번은 들어본 네.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28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만약에 뭐 공개가 됐다면 뭐 지역에서 또 시끄럽고 난리가 나니까 일단은 뭐 아까 말했던 감시위원회 그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지역민들은 전혀 모르죠. 실제로 해파리 떼들 때문에 이런 원전이 조금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수원 상층까지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계속 드리면은 지난 4월에 잇따라 출연해서 원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그 살파 이게 플라크톤 이쪽이긴 해요. 살파의 경우에도 주로 제주 해역에서 많이 출현하는 쪽으로 대만 난류 등 따뜻한 해류 북상에 따라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3월에 울진 앞바다에서 발견된 거는 이게 물론 이제 뭐 다른 전문가들은 뭐 동해안 아열대야 징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동해안의 온배수로 인한 영향일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전문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살파는 이 해파리도 아닌 것이 네. 이 멍게 유생 아. 예, 같은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제 소견만 말씀드리자면 이 살파라는 종이 사실은 뭐 온대, 열대, 뭐 한대 바다 이렇게 사실은 모든 곳에 서식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원전 온배수로 우리나라의 해안 전역이 뭐 아열대가 되는 뭐 지표종으로 보기는 사실은 힘들고요. 국부적인 지역 이렇게 특히 원전 지역에 대량 번식이 빈번하다면은 이는 그곳 해양 생태계에 특이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죠. 이게 온배수 때문에 여기만 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그런 영향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조사를 많이 해봐야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한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온배수로 치어랑 치패를 키운대요. 참돔, 강도다리, 전복, 해삼 이런 걸 키워서 울산 앞바다에 7억 9천여만 원어치 총 113만 8천 미를 방류해 지역 어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방류된 어패류들을 어민 입장에서 실제로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잡힌 어패류가 실제 판매나 섭취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방류 사업은 한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뭐 어민들 소득 증대가 되겠죠. 방류했으니까. 근데 어디에서 방류한 게 잡히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 온배수 한수원에서 이렇게 방류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는 했겠죠. 근데
지자체에서 한 게 더 기회가 됐는지 아, 한성원에서 한 게 더 기회가 됐는지는 잘 모르는 일이고요. 그렇다고 뭐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온배수를 통해서 어패류를 생산해서 방류했다. 그렇죠? 온배수로 생산한 어패류들을 방류를 해야 온배수의 적응 능력이 있어 잘 크겠죠. 그럴 수도 있네요. 예, 네. 그런데 이걸 실제로 먹고 소득 증대는 되는 거는 확실할 거예요. 얼마가 네. 됐든지 간에. 근데 이거를 뭐 지역 주민들은 먹고 있냐? 지역 주민들이 안 먹으면 어떻게 팔아요?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먹고 있으니까 팔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뭐 해가 있나 없나는 뭐 더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검사는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월성원전 체인접 주민 지난번에 모셨더니 지하수로도 온배수로도 사실 삼중수 같은 방사능 물질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먹고 마셔서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민들이 본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또 판매하시면서도 마음이 안 불편하시려면 이런 관련 기관의 검사나 조사를 좀 적극적으로 의뢰하시고 좀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어민들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맞아요. 이것을 검사한다는 자체부터가 시민들이 이렇게 사 먹기를 꺼려하게 된다는 그런 우려가 그럴 수 생기는 있네요. 거죠. 네. 근데 당장 어민들은 업에 종사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체계다 보니까 조심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 조사는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뭐 이게 답이 없죠. 네, 진짜 알면 알수록 답이 없네요. 어떻게 이게 진짜 무슨 고수성 계장님한테 여쭤볼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한손 불러서 놓고 우리가 물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네. 답변 안 할 거예요. 출연도 안 할 것 같아. 네. 정말 충격인 게 이게 온배수에서 적응된 치어와 지폐류. 우리가 최근 열심히 맞고 있는 백신처럼 이 치어와 지폐들이 말을 줄이겠습니다. 매일 원전 1기당 이제 1억 5천만 톤 온배수를 바다에 내보내고 있고 이때 발생한 기포를 없애기 위해 소포제를 대량 살포하는데 고리 원전의 경우 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도 심각해서 여전히 좀 법정 다툼 중입니다. 신고리 주변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 소포제가 한참 이슈가 됐을 때 네. 그 이후에 좀 시간이 흐른 뒤에 한수원 분들을 불러서 물어봤죠. 아, 그분들이 어촌계장이 부름이 잘 와요, 참고로.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 물어봤어요. 그래 하니까 지금은 그 소포제를 쓰지 않고 뭐 거품을 제거한다. 이 거품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그 따뜻한 물이 갑자기 대량으로. 대량으로 나와서 이 차가운 물을 만나니까 그냥 생기는 거품이에요. 근데 네. 그 거품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참 큰일이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거품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뭐 서생 온 바다에 거품 떠다니겠죠. 그래 지금은 소포제를 안 쓴다 하니 그럼 어떻게 거품을 없애요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 말할 수 없대요. 아? 예, 그 한수원 측의 답변입니다. 그 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길래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 심지어 저- 주민인데. 그 소포제 쓰겠죠. 쓰겠죠. 네. 안 쓰고는 뭐 어떤 다른 방법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를 생산해내 가지고 이 전기를 써야 돼요. 거품을 제거하려면 네.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또 전기가 또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품을 쓰겠죠. 네. 근데 또 그 약품이 바다를 오염하는데 또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이게 기장에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기장에서 법정 다툼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기장이 서생보다 크잖아요. 그 맞습니다. 기장 쪽 어민들이 네. 그래. 이게 소포제가 저는 이름도 안 까먹거든요. 네. 디메틸 폴리실록산. 어. 워낙 제가 이 관심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잘 네. 아는데 이게 미세 플라스틱인데 아. 점액질 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네. 점액질이 있는 곳에 빨리 부착되겠죠. 네. 그게 미역, 다시마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생선 같은 경우에도 네. 비늘과 표면에 점액질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점액질이 있는데 붙었다가 또 사람이 그걸 또 먹으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안 들어갈 수도 확률이 많겠지만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죠. 참 해양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빨대도 줄이고 이제 일회용품도 줄이자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책인지. 그렇죠. 제 말이 제가 애초에 했던 말이 그냥 플라스틱을 버리라고 음. 왜 미세 플라스틱을 버리냐고. 그렇죠. 예.
너무 답답하네요. 아유.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하면요, 지난 20대 국회로부터 원자력 발전 관련 그 지역 자원시설세 개정안이 대거 발의돼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는데요. 현행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지자체별로 별도의 지방세 신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지역 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특별 회계 설치 조례 등 효과적인 운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만 각종 원전 지원금과 또 지원 사업은요, 원전 주변 지역 발전 협의회나 또 이장단 협의회 등의 단체가 신청한 그 민원성 사업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원 사업을 두고 나눠먹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또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나눠먹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 이벤트성 사업들을 많이 하죠. 이게 왜냐하면 한수원이 자기들 홍보하려면 이벤트성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게 이 부분에서 참 이거 화가 나는 게 이 한수원은요 생산해라는 전기는 생산 안 하고 뭐 전기 잘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같이 악마까지도 같이 생산하고 있어요. 이게 전기만 생산하지 왜 악마를 생산하느냐? 그게 한수원 온배수보다 방사능보다 더 이 잘못된 형태예요. 네. 이게 뭐 당연히 어업에 피해가 있으면 어업 보상의 절차상 합법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한수원에서 보상 다 해줬는데 뭐 지원금 주고 뭐 이런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 어업에 당연히 줘야 되는 어업 피해 보상금을 20년, 근 30년 이렇게 미뤄오면서 네. 맞습니다. 이게 조력질을 하는 거예요. 한수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조력질을 하는 거예요. 네. 줘야 될 보상금을 안 주고 음. 그냥 분열을 조장시켜야만이 자기들이 일하기가 편하거든요. 네. 근데 뭐 이 지원금이 잘 쓰인다 못 쓰인다를 떠나서 물론 잘 써야 되겠지만 네. 조금 좀 실질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는 어떤 분야에 쓰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걸 지역에다 막 푸니까 네. 내 동네에 돈 더 갖고 오고 싶고 뭐 내 땅 인접한데 뭘 더 만들고 싶고 네. 그러니까 서로 싸움하고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뭐 살인 사건 뭐 이렇게 예.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답답합니다. 아유. 일단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이제 그 기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제 그 뭐지 그 이제 그 죄송해요. 그 소포제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소포제 이제 그 피해를 이제 입은 사람들의 이제 보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게 한수원이 그 이제 이 보상의 기준이 되었던 전남대 용역에 대해서 인정 못한다면서 용역비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4월에 최종 패소했어요. 졌죠. 한수원이 졌는데 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수원이 졌는데 그분들은 저도 인정 안 해요. 맞아요. 예. 끝까지 버텨요. 근데 지금 또 재용역 조사를 서생 쪽에는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인정하고 앞에 거는 인정 못 한다. 그럼 지금 전남대보다 더 어민들을 위한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나 진짜 궁금해요. 예. 네, 오늘도 숨가쁘게 정치 팩토리 SE 1부 마쳤습니다. 우리 이동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일단은 주변 그 이제 인근 주민들이 항상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네. 안타까워요. 근데 사고 시에 이제 1차적 피해를 입는 분들 역시 인접 주민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알리는 게 없다는 것이 알리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 너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한 온배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 팩토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정치 팩토리 SE 검색해서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죠. 모두 안녕.